You be trained, you all 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야 하는 주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질 분들입니다. 봉보로 봉봉 봉봉봉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뚱커벨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입니다. 벨벨벨벨벨벨. 네. 아니 최 교수님 아까 뭐 네. 밖에서 피자 좀 드시고 점심도 못 드시고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아, 예, 약간 바쁘니까 그런데요. 저만 먹은 게 아니고 사실은 배 소장도 함께 먹었거든요. 먼저 입 닫고 들어오셔가지고 아무것도 안 먹은 것처럼 앉아 계셔서. 그랬어요? 아니, 저는 한 조각 먹을 거예요. 네. 최 교수님, 봉봉훈 교수님은 한 판 다 아니 무슨 드시더라고요. 말씀이세요? 자, 5506님께서 오늘부터 배종찬 소장 안 나온다 그래서 예.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결별합니다. 무슨 그러면 안 말씀이에요? 됩니다. 어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결별하시면 안 되죠. 네. 안 되죠. 예, 한 말씀 해주세요. 전 영원히 나옵니다. 예. 자,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출 수 있는 쇼미더 퀴즈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배 소장님, 네네. 어떤 뉴스를 보여줄 겁니까? 보궐선거 이제 6일 남았습니다. 아, 일주일도 아니고 6일이군요. 네. 예. 이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보니까 여기저기서 많이 보도가 됐던데, 네. 자, 간결하게 좀 짚어주세요. 오늘부터 실시되는 여론조사는 이제 선거일까지는 공표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실시된 여론조사가 이제 마지막으로 발표가 됐는데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투표하는 날까지는 안 나온다 이거죠. 그렇죠. 공개가 안 오늘부터 된다. 실시된 건 안 나옵니다. 이제. 이제 하기는 하더라도 네,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자, 리얼미터가 뉴시스 의뢰로 31일 실시한 조사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박영선 대 오세훈, 박영선 36%, 오세훈 57.5%, 약 20%포인트 차가 나고 있습니다. 또 엠브레인 퍼블릭이 뉴스원 의뢰로 같은 날짜입니다. 30일, 31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박영선 31.3%, 오세훈 46.7%, 약 15%포인트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발표된 조사 결과를 보면 대략 15에서 20%포인트 오세훈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최종적으로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선거일까지는 더 이상의 추가적인 발표는 없습니다. 네. 그저께인가 나왔을 때 보니까 더블 스코어로 박 후보가 밀리는 네. 30대 60까지 있었는데 조금 그래도 뭐 좁혀졌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 조금씩 좁혀가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엠브레인 퍼블릭의 경우에는 전화 면접원이 실시하는 조사거든요. 그래서 이 조사에서는 두 후보 간의 격차가 좀 좁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응답 조사와는 조금 다른 점. 최근에 이야기되고 있는 샤이 진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숨어있는 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조금 전화 조사 방법상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이제 2단계로 접어드는 거죠. 깜깜이 기간이니까 이때 또 선거 판세는 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 교수님 지금 예. 배 수장이 소개한 여론조사 결과 두 군데 예. 거를 봤는데 예. 박 후보가 그래도 뭐 여전히 뭐 수세에는 몰려 있습니다. 예. 15에서 20% 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예. 오후에 비해서 그래도 뭐 막판에 역전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은 캠프 쪽에서 보이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영선 후보가 그런 얘기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그 얘기했는데 따박따박 매일매일 2%씩 올라가서 따라잡겠다고 얘기를 했고 자신감 보이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아까 배 소장도 잠깐 소개했습니다만 가장 최근에 이제 보도된 걸 보면 일정 조금 좁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긍정적 신호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샤이 진보라고 얘기하는 소위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여론조사 기관에 표하지 않는 사람들이 숨어 있다라고 보고요. 네. 젊은 층의 지지가 좀 빠졌는데 그 부분이 최근에 이제 어제 관악에서 서울대 앞에서 그 토크 콘서트를 했거든요. 그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네. 기자들도 놀랬다고 하는데 그런 분위기를 좀 탄다고 하면 20, 30대의 지지를 좀 다시 끌어올 수 있다는 그런 가정하에 말씀드리면 접전으로 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샤이 진보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번 작년에 미국 대선에서도 뭐 샤이 트럼프 이런 얘기 예, 있었고 그랬었죠. 처음에 트럼프가 힐러리하고 붙었을 때
그때 그 무슨 침묵에 나선 이론이라고 네, 해가지고 침묵에 나선 이론 있죠. 제가 뭐 교수님 앞에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앞섰는데 뚜껑을 열고 나니까 트럼프가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때 언론 보도를 보면 이것이 바로 침묵에 나선 이론이다. 이런 얘기. 이게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이론인데. 네, 커뮤니케이션에서 이제 침묵에 나선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영어로 얘기하면 아이솔레이트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즉 어디 공동체로부터 분리되거나 우리 쉽게 설명하면 왕따 당하는 걸 싫어하는 거죠. 내가 고립되기 싫어.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전체 여론조사 결과가 어느 한 후보가 우세하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본인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으려고요. 왜냐하면 본인의 의사를 밝히는 순간 공동체의 전체적 의견과 내가 다르게 되면 내가 거기서 왕따를 당하거나 또 고립될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에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다. 그래서 침묵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나선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분 쉽게 소용돌이. 예, 소용돌이죠. 예. 그러니까 뭐 이게 그 욕실에서 물을 빼면 소용돌이가 생기면서 물이 막 빠져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의견이 소수 의견은 전체 의견에 휩쓸려 넘어간다. 즉 하나로 뭉쳐져 버린다는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 의견이 한 줄기로 가면 그 큰 줄기에 반대되는 의견은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자제하기 때문에 샤이 진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렇다면 사례를 한번 들어보시면 일상생활 속에서. 일상생활에서 이런 거죠. 제가 이제 배 수장하고 우리 최일교 앵커님하고 같이 식사하러 갔어요. 예. 중국집에 갔는데 빨리 먹어야 되는데 배 수장 짬뽕 먹겠다 그러고 최일교 앵커님하고 저하고는 짜장면 먹겠다 그래요. 네. 그럼 눈치를 주겠죠. 네. 또 네. 종업원도 빨리 나오려면 하나로 통일해 주시죠. 이런 배 수장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본인은 짬뽕 먹고 싶지만 또 짜장면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 방법은 있어요. 뭡니까? 짜장면 곱빼기. 역시 저 언론아 박사님한테서 듣는 침묵의 나선이요. 아니 사탕 발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뭐 피자 드시고 사탕 드시고 오늘 배 터지시겠어요. 예. 자, 이 내일부터 사전 투표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네. 이 사전 투표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사전 투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또 하나 오늘 밑줄을 한 100개 정도 치셔야 됩니다. 사전 투표에 투표에. 대해서. 사전 투표. 왜 100개씩 네. 쳐야 돼요? 왜냐면요. 이걸 잘 치시면 뭔가가 올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끝날 때쯤 아, 선물이 갈 수 있다는 예, 얘기예요. 알겠어요. 예. 네. 사전 투표 중요하다. 예. 예. 자, 혹시나 이 방법 사전 투표 모르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니까 배 수장께서 좀 네. 간결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아주 간결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입니다. 금요일, 토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 투표를 사전 투표소 어디서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선거구가 아니더라도 사전 투표를 하실 수가 있고요. 반드시 이때 중요한 건 신분증을 지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전 투표하실 때는 이 방역이 중요합니다. 개인 방역. 일단 투표소로 가시게 되면은 비닐 장갑을 착용하게 되는데 지난 총선 때도 마찬가지였죠. 해봤죠. 네. 그래서 충분한 다른 또 투표자들과 거리를 두실 필요가 있고 또 사전 투표소에 가서 이렇게 방역을 지키셔야 되는데 계속 대화하고 이러면 안 돼요. 아 허리케인 봤어 너무 좋던데 역시 뚱커벨이 최고지 이런 대화는 잠시만 좀 멈춰 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투표하고 나서 하면 되죠. 밖에 네. 나가서. 그때는 소리 외쳐주셔도 되고요. 발열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한 후 보고소에 문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또 다녀오셔서는 반드시 또 흐르는 물에 손을 씻으셔야 되고 마스크 착용한다는 거 절대 잊지 말으셔야겠습니다.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파견 오신 분 같아. 사탕 발림. 네. 좋은 정보 아주 간결하게 잘. 발림. 네. 그러면 배 소장님은 투표를 언제 할 거예요? 사전 투표할 거예요? 4월 7일 당일날 할 거예요? 저는 토요일 날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전 투표로. 예. 알겠습니다. 근데 사전 투표율이 어때요, 배 소장님? 본 투표율의 어떤 바로미터가 되나요? 될 수가 경험치상? 있죠.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고 해서 사전 투표가 많다고 해서 전체 투표율까지 높아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전 투표 자체가 견인하거든요. 이게 이제 흥행을 주도하기 때문에 지난 총선거에서는 26%가 넘었죠.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에도 전체 투표자의 100%의 한 5분의 1 가까이 약 한 20% 이상 되지 않겠느냐. 네. 심지어는 지난 총선거도 좀 그때 기록도 깨지 않겠느냐 이런 또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투표는 50% 이상 60%에 가깝게 올라갈 것이다. 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본선 투표도 높아질 것이다. 최 교수님, 예. 이것도 역시 침묵에 나선 이론이 적용되는 사례가 될까요? 이 사례를 침묵에 나서는 이론과 적용하기는 약간 좀 차이가 있다고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침묵을 교수님. 깨야죠. 자,
최 교수님 어제 예. 이낙연 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대표가 여기에 한마디 했더라고요. 일침을 가했는데요. 일침이라고 이 언론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정치에서 후회라는 것은 끝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 얘기하셨는데 사실은요. 정치에서 후회를 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국민의힘, 뭐 전신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후회한 적 없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 선거 영향을 이제 그 야권의 유리하기로 가져가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뭐 잘못했다고 빌고 후회하는 것이 끝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새로운 변화의 시도라고 저는 보고 그런 사례가 정치권에서 한두 건이 아니었어요. 예전에 뭐 새누리당인가 자유한국당은 천막 당사까지 쳤잖아요. 그랬죠. 반성하고 그리고 대구에 있는 의원들 막 모두 다 무릎 꿇고 사과하고 이런 적 많았습니다. 후회가 끝이 아니고요. 후회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오늘. 배 수장님, 오세훈 후보는 용산 참사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가논클럽 토론에서 용산 참사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 철거민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라는 의미로 답변을 함으로써 크게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있었던 네. 가는 토론이었죠. 어제입니다. 31일 날 프레스센터에서 이제 가는 토론회가 있었는데 용산 참사에 대해서 이제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라는 이야기의 질문에 대해서 용산 참사를 모르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재개발 과정에서 그 지역의 임차인들이 중심이 돼 전철연 전국 철거민 연합회라는 시민단체가 가세에서 매우 폭력적인 저항이 있었다. 그때 쇠구슬인지 돌멩이인지 이런 걸 쏘면서 저항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지나가다가 챙긴 참사다. 이게 듣다 보면은 철거민에 대한 원인이 철거민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예. 지금 배 수장이 이제 오세훈 후보 관련 용산 참사 관련한 이야기를 했는데 예. 오 후보 발언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당시에 철거민들이 정말 아까운 목숨이 얼마나 많이 사망을 했습니까? 6분이 희생됐죠. 그리고요. 그 당시에 인권위에서 그런 결론까지 내렸어요. 과잉 진압이 불러온 참사라고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오세훈 시장이 시장이었잖아요. 그 당시 전 시장이 그랬죠. 그 당시 시장이었어요. 그럼 여기에서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인다고 하는 것은 철거민들 또 거기에 그 유가족들 이분들한테 얼마나 마음에 또 대못을 받는 겁니까? 그때 제대로 진압을 그렇게 강력하게 안 하고 그때 경찰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잘 아시잖아요. 그 소위 뭐라 그래야 되죠? 그걸 그 집행한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소위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강제로 집행하려고 하고 무력을 행사하고 이러는 바람에 철거민들이 방어적 수단으로 망대도 세우고 거기서 있다가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그러면 과잉 진압을 안 했다고 하면 불이 났겠습니까? 그 과잉 진압 때문에 불이 나서 안타까운 목숨이 이렇게 사라져가고요. 그분들도요 얼마나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에 정말 본인들이 생명을 거기에 의지하고 살고 있었던 분들인데 그거 철거하고 이게 바로 오세훈 표가 얘기하는 그런 개발입니까? 대체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요즘 뭐 민주당에서 전세 자금 올렸다고 그렇게 비판들 하시는데요.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개발해서 어려운 사람들 철거시키고 정말 힘없고 소외계층들 어렵게 만들고 그 사람들 밀어붙이고 이렇게 강제로 하는 것이 오세훈표 개발 공약인지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진짜로.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배 수장님. 네. 박 후보 근데 지지 연설을 한 20대 시민이 또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민주당 관계자 출신이다 이런 또 논란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박영선 후보가 연설을 하고 있는 현장 유세를 하고 있는 현장에서 지나가던 20대 시민이 이제 올라와서 연설을 했거든요. 근데 이 시민 연설이 상당히 또 뭐 설득력도 있고 또 공감대가 있는 그런 연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뭐 일반인이 연설을 잘하는구나 또 박영선 후보의 지지자구나 이렇게 봤는데 신원을 확인하고 봤더니 전 민주당 전국 대학생위원회 대변인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상당히 논란이 되면서 야권 국민의힘으로부터 또 공세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부산에 얘기 좀 해보자고요.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이 재산 축소 관련해서 조사를 뭐 받게 될 전망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박 후보가 지금 고발을 당한 상태예요. 두 군데서 고발을 했는데 첫째는 그 민주당에서 고발을 했고요. 또 진보당 노정현 부산시장 후보 측에서 지난달 24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후보를 조사해달라고 부산시 선관위 요청을 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이 이걸 사건을 부산지검으로 이첩을 했고요. 이송해서 처리가 됐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내용은 이렇습니다. 박 후보의 배우자 조모 씨가
기장군 청광리에 토지를 신고하면서 거기에 건물을 지었거든요. 뭐 다 언론을 통해서 아실 거예요. 화면을 통해서 봤어요. 그렇죠. 근데 건물은 등기를 안 하고 땅만 가지고 있는 걸로 등기가 돼 있어서 재산 신고가 잘못됐던 거예요. 6억이 더 누락이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급히 바꿨어요. 그럼 초기에 재산 신고한 내용이 허위 사실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지검에 고소를 했고 이게 부산지검으로 넘어가서 부산지검이 수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2차 토론할 때인가 오세훈 박영선 토론할 때도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 말을 책임져라 뭐 이렇게 했더니 박영선 후보가 지금 협박하는 거냐 이런 얘기도 오고 갔는데 네. 이 TV 토론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나오는 말들이 전부 다 공직자 선거법에 의해서 그럼요. 다른 잘못된 얘기하면 고소 고발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요. 얼마든지요. 네. 그리고 최 교수님, 예.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후보지를 좀 발표했습니다. 예, 발표했습니다.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이 후보지 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영등포구 영등포역 인근 그리고 도봉구 창동 중공업 지역, 은평구 불광동의 저층 빌라 단지 이것을 포함해서 21곳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공주택을 하려고 하는 입지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딱 들어보시면 이미 인프라가 다 갖추어져 있는 곳이에요. 지하철역이라든지 생활 인프라가 모두 다 갖추어져 있는 곳이어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곳이거든요. 예. 예전에 문제가 됐던 건 신도시 개발하면 이게 전혀 안 갖춰져 있는 그냥 허허벌판에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안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공공주택을 아주 그 도심 중심의 땅들을 잘 개발해서 그 공공으로 갖고 있는 땅들을 거기에 임대주택을 짓고 청년층이나 저소득층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예. 8286 청취자께서 최주봉 교수님 흥분 좀 가라앉히시고 간결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입니다. 네.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쇼미더뉴스 뭐 보여줄 겁니까? 기로에 선 한미 관계입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내일이죠. 네.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열리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한미일 동맹이거든요. 그런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자. 얼마 전에 이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일본을 거쳐서도 우리나라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데 2일 날입니다. 2일 날 미국 메릴랜드주의 애나폴리스에 있는 해군 사관학교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합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태평양 주요 전력이 이 해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이 장소만으로도 상징성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중국을 견제한다라는 의미를 또 담고 있는데 표면적인 이유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대응, 기후 변화 대처 이러니까 아니 이거 뭐 이게 유엔 회의에서나 할 법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생각하실 텐데 속내는 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북 정책 협의의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얼마 전에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의 방향을 한 수주 내에 결정하겠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모임이 바로 한미일 안보실장 모임이 대체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순간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로는 대중 견제입니다. 네. 중국을 어떻게 하면 좀 견제할 수 있을까에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켜서 이 해군 사관학교에서 회의를 하는 큰 이유로 보입니다. 네, 아주 이례적이네요 장소가. 네. 안보실장 3국의 안보실장회의가 백악관이라든가 뭐 워싱턴에서 안 열리고. 최주봉 교수님이 또 해병대 장교 출신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로 치면 진해 해군사관학교에서 그렇죠. 진해 회담이 해군사관. 열린다는 거 네.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서울에서 안 열리고. 네. 네. 메릴랜드 주는 건데 어디 있어요? 미국에 있겠죠. 여보세요. 네. 어디 최 교수님 어디 뉴욕 근처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아니요, 워싱턴 근처에 있어요. 워싱턴 근처에. 네, 네. 워싱턴 DC 근처에 있어요. 나나랜드는 아니고요. 메릴랜드입니다. 여보세요. 자, 최 교수님, 중국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중국 샤먼으로 초대를 했어요. 예, 이 샤먼이라는 장소, 회담 장소. 아까 배 소장은 네. 이제 사관학교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중요해요. 샤먼이 어떤 지역이냐면 어느 지역이냐면 대만에서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러면 왜 대만에서 가까운 지역을 불렀겠습니까? 아무래도 미중 갈등이 가장 그 키 중에 하나가 대만 문제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미국도 예전에 그렇게 하다가 요즘은 이제 중국과의 갈등이 생기면서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갈등이 고치되고 있는데 아마 셔먼으로 부른 이유가 미중 갈등의 어떤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 정부에게 중국 편을 좀 들어달라고 하는 네. 의도가 있지 않나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 패권 미국, 중국 패권 경쟁하는데 예. 이 줄타기 외교가 아니냐 이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와요. 뭐 그런 우려 섞은 목소리가 나오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럼 어느 한쪽을 편을 드는 게 우려가 안 되겠습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이요 세계 1, 2위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쪽 편을 든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손해와 피해를 감수하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교라고 하는 건 국익과 연관된 겁니다. 이게 무슨 관계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국익에 유익하다고 하면 그게 어느 나라든 우리는 좋은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쪽 편만 들었다가는요. 한반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네. 북한 문제가 어떻게 미국 편만 들고 또는 중국 편만 들어가지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의영 안보실장이 그런 얘기했어요. 든든한 한미 공조 위에 토대 위에 한중 간의 관계를 발전시키겠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애매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요. 뭐 쉽게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식 투자할 때 한 바구니에 다 담지 말라며요. 분산 투자해라 이런 얘기 하지 포트폴리오 않습니까? 해야 된다. 그럼요. 저는 외교도 그래야 된다고 봐요. 뭐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는 겁니다. 외교사에서. 그게 어디 있습니까? 최 교수님 설명 듣다 보니까 우리 선조 중에 광해군의 중립외교 이게 떠오르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자, 배 수장님.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발표했어요. 네. 무려 2,260조 원입니다. 2,260조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인데 우리 1년 예산이 500조인가요? 그러니까요. 한 몇 배입니까? 한 너댓 배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1년 예산에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규모인데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이 인프라 투자는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제대로 되지는 않았거든요. 이른바 이 미국 경제도 어려운 이때에 미국판 뉴딜이다. 네. 그러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했던 그 뉴딜을 바이든 대통령이 승계를 이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2차 대전 후에 최대의 인프라 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중국과 또 경쟁하기 위해서 미국의 국력을 또 높여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의 대규모 투자이기도 하고요. 도로, 항구 그리고 또 현대화 이런 것도 각종 이제 제조업도 부응하는 그런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재원 조달에 또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 국민들의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공화당과의 협력을 얼만큼 하느냐가 중요한데 미국이 이렇게 인프라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 건설, 또 유통, 해운, 항만 이쪽이 크게 또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으로 봐서도 이 관련 업종에 대한 관심이 또 높아지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미국의 그 마샬 플랜이라고 그래서 네. 유럽 부흥 정책 거기 때도 천문학적인 돈을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2037님께서 최진봉 교수님의 말씀이 빠르지만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진짜. 뚱커벨 분발하세요 이렇게 썼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분발하겠습니다. 핵심은 뚱커벨한테 있었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분발. 자, 청취자 여러분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 드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게 실시가 됩니다. 선거 당일 4월 7일 투표 어려운 유권자가 미리 투표하는 걸 말하죠.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뚱커벨 품격 있는 힌트 부탁합니다. 뻥버르봉 봉 교수님. 예. 사후 투표는 아닌 거죠? 아니죠. 그 전에 한다 그러죠. 한 장만 바꾸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품격이 있는 힌트가 아니고 좋았잖아요. 떠넘기기 힌트로 봐야 됩니다. 자,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 보내주십시오.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음까지 편안한 소파 G2 가구에서 커피 기프트콘, 한독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를, 아이들도 마실 수 있는 1년 발효 유기농 프리미엄 탄산음료 베리크를,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전 세트를, 부모님 드리려 샀다가 내가 다 먹은 과자 화성당 제과에서 건강 과자를, 층간소음 해결은 제로블럭, 제로블럭에서 매트, 판촉물은 베픽, 베픽에서 친환경 허스키 컵, 달콤함과 행복한 맛을 선사하는 타르트 명가 카페 민용에서 디저트 상품권, 자연성분 화장품 나피네제이에서 피부 탄력 회복에 좋은 넥스리 크리에이티브 3종 세트를 드립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교수님이 읽은 협찬 멘트를 들으셨습니다. 쇼미더뉴스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배종찬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쇼미더 뉴스.